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 솔리티 내부 교육을 맡은 이 마케팅 전략팀의 조윤영 대리라고 합니다. 네, 그럼 목차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솔리티가 어떤 서비스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구성품이 필요하느냐, 또 어떤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어락과 이 스마트 솔리티 구성품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그 기능이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마트 솔리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도어락과 휴대폰 간 이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솔리티만의 독자적인 IoT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이력 조회도 가능하고 이제 사용자 초대 등도 가능한데 이러한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스마트 솔리티 앱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어떤 구성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탱크 제품에서는 이제 요번에 출시된 P2000BH 제품에만 지금 스마트 솔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P1000과 P2000BH의 뭐 주요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메인 바디 부분에 이제 스마트 솔리티라는 로고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출시되는 제품도 이 스마트 솔리티 로고가 그 메인 바디 쪽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스마트 솔리티를 지원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솔리티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블루투스 모듈과 이 브릿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 말 그대로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그런 모듈이기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 범위 내에서만 이 스마트 솔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루투스 범위 자체가 한 뭐 8m? 길어봐야 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비밀번호를 발급하고 사용자를 초대하고 싶고 실시간 알림 같은 것도 다 받고 싶다 이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출시한 제품이 이제 스마트 브릿지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가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른데 인터넷은 이제 외부 어디서나 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에서도 이 앱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럼 소비자가 그럼 나는 블루투스 모듈은 구매 안 하고 이제 이 브릿지만 이제 구매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릿지 자체를 등록을 하려면 이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야만 추가로 등록하다는 점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신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과 도어락이 이제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LE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 뭐 1% 부족하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그 기능을 이제 인터넷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릿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이게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BLE 기술을 이제 저희 인터넷 서버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약간 다리 브릿지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이제 여기 블루투스가 이제 브릿지에서도 이제 BLE 블루투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속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블루투스 통신을 BLE에서 받아주고 BLE에서 이제 집에 이제 공유기 있죠.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공유기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이제 도어락을 뭐 외부 어디서나 사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기별 최대 등록 개수도 적어놨는데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도어락은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뭐 다른 사업장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우리 집에도 도어락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뭐 앱을 여러 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최대 10개까지 도어락이 좀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마트 브릿지에 도어락을 1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특이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원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주다. 근데 이 스마트 솔리티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도어락 한 개당 브릿지를 다 사게 되면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도어락은 여러 개 뭐 최대한 15개까지 따다다닥 붙어 있는 원룸에 설치되어 있어도 이 브릿지는 하나만 있어도 그 15개 도어락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도어락을 두 개의 폰으로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뜻의 의미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스마트 솔리티 이 서비스를 이제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족들을 초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이렇게 앱을 쓰고 있는 동안에 아빠가 앱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그러면 동시에 이제 동시간대 이제 두 명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의 도어락을 두 개의 폰으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기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도어락과 스마트폰을 이제 연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앱이 있어야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먼저 스마트 솔리티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하는 것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회원 가입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회원 가입 버튼, 앱을 먼저 한번 받아 보시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뭐 전체를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될 것 같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지금 이메일 형식으로밖에 지금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인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증을 이제 저희가 이메일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확인을 누르고 이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적어놓은 이메일로 이제 인증번호가 하나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 이름 설정을 하고 핸드폰 설정까지 하게 되면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완료했으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딱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아무런 도어락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어락과 이제 핸드폰을 연동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연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등록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우선은 지금 와이파이 모듈은 아직은 출시가 안 되었고요. 지금은 우선은 블루투스 방식밖에 없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도어락의 이름,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설치할 도어락이면 뭐 우리 집, 엄마 집, 아빠 집 이런 식으로 도어락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 도어락을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갤러리에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휴대폰 GPS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위치가 딱 찍히게 됩니다. 근데 GPS가 가끔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좀 뭐 GPS가 조금 잘못 설정됐다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 오픈과 이제 터치 기능이란 걸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이제 도어락에 다가가게 되면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기술인데,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GPS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치를 설정해 달라는 그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까지 설정을 완료하면 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도어락에 있는 등록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키패드의 7번 버튼을 누르고 샵 버튼을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제 블루투스 세팅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다음 아이콘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뜨는 게 이제 검색되는 게 이제 거의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되는 도어락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 등록이 완료됐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블루투스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등록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 앱을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이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최초에 등록한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초대 관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제 초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도어락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한 명만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기만 하면 초대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블루투스 팩을 이제 등록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원격에서 도어락을 이제 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릿지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해야 되고 또 이 와이파이 AP 집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와는 그 와이파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어락이 설치된 위치와 이 공유기가 설치된 한 중간 정도 지점에 설치를 하는 게 좀 가장 좀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블루투스만 연동하게 되면 지금 이 블루투스 아이콘이 하나만 떠 있어요. 근데 이제 브릿지를 추가로 등록을 하려면 이 기능 설정이라는 버튼에 클릭을 하고 이 스마트 브릿지 연결이라는 이 버튼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등록하시는 분은 이제 다 등록된 스마트 브릿지가 없기 때문에 신규 스마트 브릿지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존 걸로 등록하겠냐, 이건 아까 제가 앞서 원룸 관리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한 개 도어락으로 한 개의 브릿지로 여러 개 도어락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이 기존 걸로 그냥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이 부분은 사용을 일반 사용자들은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의 신규 스마트 브릿지 등록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브릿지도 뭐 이름을 설정할 수 있죠. 그 우리 집 뭐 도어락을 우리 집에도 하고 아빠 집에도 하고 엄마 집에도 하고 이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릿지도 이제 엄마 집, 아빠 집, 우리 집 다 만약에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이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건 선택이고 이제 검색되는 이 브릿지가 이제 딱 뜰 건데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딱 하나밖에 안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각 집마다 이제 각자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와이파이가 있을 거잖아요. 뭐 5G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와이파이 자주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스마트 브릿지 등록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제 잘못 입력할 경우 이제 브릿지 등록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뜨는데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브릿지 초기화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브릿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초기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블루투스만 연결됐을 때는 이제 이 블루투스 아이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브릿지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구름 같이 생긴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때는 이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제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거를 잘못 입력해서 이제 브릿지 등록 실패했을 때는 초기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브릿지를 먼저 그 콘센트에서 뽑아 주신 다음에 스마트 브릿지의 측면을 보시면 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 콘센트에 꽂고 이제 그 측면의 버튼을 이제 떼시면 안 돼요. 손을 떼시면 안 되고 5초간 대기를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 브릿지의 불빛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5번 되면 이제 그거 초기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브릿지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쪼개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